요즘 이제 명태균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정욱 박사 어떻습니까? 막 계속 페이스북에도 올려가지고요. 뭐 오늘 어제 하루에 몇 건씩 올리면서 딱 저격을요 특정인을 상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CBS 인터뷰도 보셨을 거지만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가 볼 때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살려달라고. 용산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용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대통령 내외와 관련해서는 전혀 공격을 하지 않고 내가 대통령 내외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본인이 얼마나 객관적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외 사람들 다 이제 하나하나씩 호명해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언급이 안 되는 인물들이 없을 정도로 제기하면서 본인은 대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언론에서 나를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들은 매우 신뢰성이 있는 얘기니까 내 얘기를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범법 행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고리는 용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축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위법사항은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구출하라고 얘기하는 아우성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명태균 씨가 최근에 하고 있는 중요한 두 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면. 작가님은요? 곤경에 빠진 화제 인물이 그 수렁에서 이제 탈출해 나가기 위한 전략의 교본 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얘기예요, 김정욱 박사랑. 그래서 많은 걸 지금 흘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는 잊지 말자라고 사실 모든 논객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사람이 흘리는 여러 정보가 아무리 흥미롭다 하더라도 본질은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부당한 권력 개입 아니겠느냐. 이 사실 하나 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저는 여기다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 해서 명태균 씨의 말을 무작정 무시하거나 허풍쟁이 또는 정치 브로커 사기꾼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구나.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일련의 일들이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고 자기가 여기서 모면하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뢰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계속 흘리고 있는 게 오세훈이 어쨌고 홍준표가 어쨌고 등등이에요. 그가 흘리는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적어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은 존재한다는 말이죠. 네. 따라서 보수 여권이 어떤 식으로 지난 몇 년간 정치가 흘러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네. 예. 자, 보통 사람이 아닌 거 분명합니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저격을 받고 아마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 명태균 대표가 올렸던 페이스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선이 있었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본인이 올렸던 페이스북 중에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오전에 올린 건데요. 김영선 있었다. 3월 5일 그 자리에 경희궁의 아침 1521호. 무슨 의미죠? 무슨 북한 암호문 읽는 암수표 느낌이죠. 같은. 3월 5일이 무슨 날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2월 28일, 29일, 30일, 3월 1일 칠보사가 있었습니다. 하동 칠보사에서 모인 사람이 명태균, 칠불사. 네.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이준석, 천하람이 모였어요. 네. 네. 그때 어떤 제안을 했고 그걸 거절했다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비례대표 1변 주면 자 계획신당으로 오겠다고 했죠. 그게 지금 3월 초에 일단락이 돼버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송에 나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본 적은 있지만 별거 아닌 사람이고 뭐 지가 나를 아버지로 모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날 명태균 씨가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잠깐만 페이스북 잠깐만 올려봐 주세요. 아버지는 죽었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있었는데 그 뒤에도 그 스탠스를 유지하니까 홍 시장하고 두세 번 공격하다가 이번에 홍 시장 와장창 무너져 버렸잖아요. 58만 6천 원 홍 시장한테 받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저걸 올렸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자, 한번 올려보십시오. 3월 5일 날 김영선이 있었다. 그리고 경희궁의 아침 저기 광화문에 있는 그 네. 유명한 예, 예, 오피스텔이에요. 아파트예요. 좋은데 아주 좋은데. 저게 누구 건데요? 저게 왜 갔는데요? 김종인 이사장. 네, 집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의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입니까 저기? 제가 오늘 취재해 보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김종인 위원장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3월 5일 날까지 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 다 깨졌는데 근데 날 한두 번밖에 안 봤다고? 거기 김영선 있었는데 나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 있었는데 그다음에 한 명 더 있었겠죠.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딜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총선 되기 전에. 저게 비례대표 3번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3번도 다 깨졌고 이제 처음에는 이후에. 1번을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은 다시 개혁신당에서 연락이 와서 그럼 3번은 어떠냐 하면서 노발대발하면서 정말 고함을 질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명태균 씨가 고함을 질렀다는 거. 아니 김영선 씨가 3번은 안 되니까 안 된다. 국회의원이 개혁신당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걸 가지고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이제 공격하는 메시지다.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 자, 저렇게 치밀하고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CBS에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강혜경 씨가 2년 전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이제 명태균 씨가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나중에 공천을 받아낸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소설가네요. 텔레그램을 수십 명이 갖고 있고, 예? 제가 휴대폰 가게도 하고, 예? 오빠 전화 왔어요. 녹취도 있고, 제가 그 일일이 그 반응을 해야 되나요? 어차피 검찰 조사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거짓말 소설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강혜경 씨는 예. 식탁 밑에 강아지라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한번 가봤대요? 그 다음에 거기 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그 수행할 그 서울에 가서 봤대요? 올라간 적은 있대요? 자, 이제 저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미래한국연구소 관련된 본인의 녹취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미래한국연구소, 이제 이겁니다. 자, 영수형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는데 3억 7천 얼마를 가지고 청구서 가져갔는데 못 받아왔다. 대신 뭘 받아왔느냐? 자, 공천권 받아왔다라고 했는데 그 무슨 소설 쓰고 있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반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미공표 여론조사 한 것을 두고 56만 명 당원 명부를 어떻게 얻어서 이 조사를 할 수 있었느냐, 누가 명태균 씨한테 이걸 유출했느냐, 뭐 이거 갖고도 좀 떠들썩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제가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 그 5년 전에 예, 제가 그 다 넘겨준 회사예요. 그리고 법인도 전혀 달라요. 저는 그 법인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하. 근데 제가 이제 영업을 좀 도와주죠. 예. 영업을 좀 도와줬는데, 그 홍준표 대표 쪽에서 그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냥 연결만 시켜준 거예요. 자, 미래한국연구소는 본인 것이 아니다. 5년 전에 넘겨줬다고 하는데요. 실제 지금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대표가 되어 있는 김땡땡 씨의 녹취를 저희들이 본인이 얼굴과 그 다음에 이름과 그리고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가공을 했는데 그거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의 주인이 누군지 3억 7천만 원짜리 그 청구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취 들어주십시오. 그건 진짜 황당한데 이렇게 하는데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질적으로 명태균이가 운영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여러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는 아마 강혜경 씨가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강혜경 씨가 말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는 그에 대한 자료나 음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혜경이가 하는 거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자기 아니다라고 본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명태균이는 2011년도에 사업 부도 내고 국세가 한 3억 4,700인가? 그때부터 2011년부터 국세가 모두 내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불량자예요.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그거를 다 항상 차명으로 운영해갖고 할 때부터 강혜경 씨가 그 명태균 씨하고 일을 했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강혜경 씨가 모든 걸 해결하고 모든 걸 다 처리하면서 명태균의 지지에서 심지어 자기 집에
월세까지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설립을 했으면은 설립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 인감이라든지 아직까지 저는 미래한국연구소 통장도 미래한국연구소 통장조차도 저는 함부로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강혜경이가 다 명태균의 지시에서 다 처리했고 거기에 처리한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왜 미래한국연구소가 명태균이 끄다라고 하는 게 아마 자료를 가지고 다 공개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명태균이가 고소를 하면은 오히려 더 잘 됐고. 자, 일단 미래한국연구소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 씨와 아무 관계가 없고 나는 그냥 영업만 해줬던 사람인데 저 명의사장인 김땡땡 소장은 증거도 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사를 본인이 사장으로 다 했으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나는 통장도 거래 내역도 본 적이 없다. 말 그대로 이름만 빌려준 사장인데 벌금은 본인이 개인과 법인이 다 맡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 김갑수 선생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경우는 뭐 글쎄 정황만 보더라도 예.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뻔해 보이는데 한 가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명태균 씨가 사람을 설득하고 일을 꾸미는 능력이 있다는 건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 측근들이 다 저렇게 등을 돌리고 있을까? 강혜경이라든지 지금 말하는 미래한국연구소의 바지 사장이라든지 예. 가장 중요한 곁에 사람들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된 게 무슨 정의감이라든지 뭐 사회 고발적 성격은 아닐 거라고 봐요. 네. 이해관계에서 다 어긋났을 텐데 그러면 왜 어긋날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 돈 문제 아니었겠는가? 명태균 씨는 뒤에서 이런저런 권력기관에 작용을 하면서 큰 돈을 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진 거는 공천권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비중 있는 존재여서 여러 여권 정치인들이 자기를 찾는다든지 이런 건데 실속은 없어갖고 곁에 사람들 돈 계속 쓰게 하고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공개에 몰린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이 생겨요. 근데 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했던 일은 지금까지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뭐 지금 횟수를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횟수예요.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는 곳에 명의 대표라고 하는 바지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증언을 할 때는 저건 당연히 법적 처분 결과를 예상하고 하는 말일 텐데 정반대되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잖아요. 명의 대표가 제 거 아닙니다. 저 명태균 씨 거예요. 네. 증거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되겠죠. 그러면 미래한국연구소가 자 81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어요.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양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의사장인 저 사람은 통장도 본 적도 없고 거래 내역도 본 적도 없고 실제로 저기에서 월급도 한 푼도 받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법적으로 이제 고발되어서 재판받은 것은 법인의 벌금, 개인의 벌금까지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인데 김정욱 박사, 미래한국연구소가 지금 누가 주인인 게 왜 중요합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대통령 내한테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 3억 6천만 원 정도의 청산 내역을 가지고 올라갔다. 네. 뭐 본인은 부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제가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행위를 대통령이 했다는 걸 입증하는 가장 반대편에 있는 핵심적인 증거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실체적인 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미래한국연구소가 딱 떨어지게 되면 부정수수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본인은 빠져나갈 수가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딱 두 가지를 부정해요. 미래한국연구소랑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하나하고 56만 명 당원 명부랑 관계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명태균의 가장 큰 위법적 아킬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래한국연구소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 씨, 그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는 김땡땡 씨 같은 경우. 네. 김땡땡 씨는 지금 오늘 처음 등장한 겁니다만 이 두 사람에 대한 명태균 씨의 태도를 보십시오. 김영선 전 의원한테 쌍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강희경 씨를 보면 무슨 책상 아래 있는 강아지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상황이고 무시하죠. 자기가 다 진실을 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녹취를 보면. 근데 녹취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 보고 자료 받았지요. 그거 좀 빨리 정리 안 해주시겠어요?
제가 정리해서 윤석열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래한국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통할 관리한 건 명태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실무를 강혜경 씨가 어쩔 수 없이 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희들이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부등본을 떼고 일부를 이제 개인정보는 좀 제쳐놓고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보십시오. 제가 이제 주소하고는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사내이사 김영선, 사내이사 강혜경. 그때 이제 최초에 설립을 했을 때가 김영선. 저 2019년도죠. 네, 2019년도에 이제 4월 12일 날 등기를 설립일은 그보다 좀 앞섭니다. 처음에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대표가 됐고요. 그리고 사내이사가 강혜경 씨인데 어느 날 그 사내이사 김땡땡, 대표이사 김땡땡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 요 과정에서 이제 지금 등장하는 그 김땡땡 소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영선 의원이 국힘에 있는 당 대표 홍준표 대표로부터 그때는 아마 자유한국당이었을 거예요. 3년 당원권 정지 조치를 받고요. 그리고 그때 또 수사받는 게 하나 생깁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우리공화당의 땡땡땡 후보의 조사를 하는데 그 수주를 명태균 씨가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뭔가 조사를 잘못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니까 대표이사를 급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꾼 사람이 저기에 나오는 김땡땡 이제 소장인데 그러면은 그 김영선이 대표로 돼 있는 저 회사의 근거를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명태균 대표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대표가 될 때부터 배후에서 전체적으로 경영을 주도하고 진행을 했다는 것은 복수가 아니고 다수의 증언자가 있고 그 증거를 아마 이제 강혜경 씨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소유주가 그러면은 명태균이면 그 회사가 해왔던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에 심지어 지금 뉴스토마토에는 여론이 뭔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조사 자체보다는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을 2차, 3차 가공을 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이제 나오니까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미래한국연구소는 내 것이 아니고 김땡땡 것이고 그 김땡땡은 김영선의 오촌 아재를 뭐라고 합니까? 표준어로 아재라고 합니까? 오촌 당숙이라 그렇죠. 오촌 당숙인데 아재라는 말은 안 써요. 예, 아재비라고 우리는 보통 경상도에 쓰는데 오촌 당숙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놓고 있는 이제 그 상황을 가지고 본인은 이제 결국 면책을 해보겠다, 면피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것이죠. 저는 저 인터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요. 어떻게 윤 대통령 부부 주변에는 천공, 21g, 신용불량자인 명태균 씨 이런 사자들밖에 없는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대응 안 해요. 뭐 한 몇 번 만났다 이 정도만 하는 거지. 더 이상의 대응은 없는 것 같던데요. 대응을 하는 순간 판판이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2번 만났다. 네, 맞아요. 대통령실이 대통령에게 물어봐서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요. 네,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그건 제가 볼 때 다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볼 때 뭉개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오윤혜 씨가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말했으나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이번 사태의 본질일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 윤석열 씨 주변은 그가 해오는 정치의 주변인은 왜 이렇게 뒤가 구린 사람들이고 이상하고 하나같이 무속적이거나 저질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둘러싸여 있느냐. 사실 그 방식으로 정치를 해서 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 주인이 누구냐를 잠깐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그걸 통해서 뭘 했느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것들 무수히 많을 텐데 그 한 가지만 몇몇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그 법률 용어를 써요.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를. 근데 가장 단순하게 말하는 노영희 변호사 얘기가 굉장히 신뢰가 갔었어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 이제 본 건데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하여튼 3억 5천만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했고 그걸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서 결과를 얻었는데 그 대가를 공천금 줬다를 뭘로 설명해야 되느냐.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뇌물 받은 거다 이거예요. 뇌물. 그래서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뭐 기소는 못하지 모르지만 적어도 수사를 통해서 뇌물죄 하나는 그의 머리에 얹어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이것만 따진다 하더라도. 자, 지금 이제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갑자기 오윤혜 대표가 네.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됐길래 천공이나 명태균 같은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이렇게 네, 했잖아요.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주변에. 왜. 저희들이 취재를 하면서 김땡땡 소장으로부터 명태균 대표가 어떻게 윤석열, 김건희 두 대통령 부부를 평가했는지 역할 분담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충격적인 증언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총장님은 장님 무사, 사모님은 안전뱅이 주술사. 그렇기 때문에 안전뱅이 주술사는 밖에 나가면 없겠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안전뱅이가 어떻게 밖에 나가냐. 집안에서 계속 살아야지.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장님 무사의 머리에 올라서 어깨에 올라서 타고 나갈 수밖에 없다. 했다는 거지. 근데 언제 했는지는 실제 뭐 처음 만나서 그런 말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와. 자, 저 이야기를 네. 김땡땡 소장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했느냐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그러니까 대통령이지 아니죠. 검찰총장 시절에 만나서 처음 했던 말이 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 명태균이. 아, 윤 대통령은 당신은 장님 무사. 이분이 이제 초현실적이에요. 김건희 여사도 좀 초현실적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장님무사 칼만 쓰고 안전뱅이 주술사가 뒤에서 조정하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내가 그 말을 해주고 나서 절대적 신임을 얻게 되었다. 아마 이 방송 명태균 대표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시비비나 진위 여부보다도 저런 내용이 결코 누군가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최초에 만났을 때 알았죠. 명태균 씨가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할 말을 잃었어. 아니 저는 진짜 이거 정확한 표현이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와. 매우 정확한 표현이 됐다. 지금 상황 보면 그렇죠. 그 국정을 지금 농단하고 있는 게 누구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칼을 쓰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지만 안전뱅이 주술사처럼 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람은 대통령 부인이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7인방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공적인 라인이 아닌 별도의 김건희 라인을 통해서 국정이 농단되고 있다. 이건 뭐 한동훈 당대표가 직접 얘기를 해서 인적 쇄신을 하라고 한 건데 만약에 그때부터 이걸 알았다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상황 파악을 너무 잘한 거다. 초반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렇게 파악했다면 당연히 장님무사에게 힘을 쏟지 않겠죠. 안전뱅이 주술사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이니까 본인은 안전뱅이 주술사하고 모든 협의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실현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딱 상황을 보니까 들어갔네요.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아마 그렇게 본인이 작업을 했을 거라 생각도 들어요. 명태균이. 요 대목 얘기의 출발점이 사실 그 오윤혜 씨가 네.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대통령 주변에 있느냐 해서 출발한 거잖아요. 네. 그 스캔들의 하나같이. 사실을 캐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정보성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얘기한 그 원칙적인 얘기는 잠깐 정말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행위를 한다는 거에 개인의 여러 가지 욕망도 들어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적인 활동을 하라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돈 많이 벌라는 거하고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당의 경우는 그런 공적인 압박이 당내에 굉장히 팽배했기 때문에 사욕이 있어도 최대한 감추고 뭐냐면 진영을 잘 갖춰서 시스템으로 굴러가려고 하는 게 그게 온당한 거죠. 근데 어떤 정치인들의 경우는 사익 추구, 내 이익 추구가 가장 큰 목표야. 그러다 보니까 공적 시스템이나 엘리트들은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네. 서로 온당한 얘기를 해버리면 부당한 큰 이익을 못 챙기게 될 테니까 사익 추구에 걸맞는 사람들을 사익 추구에 걸맞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사람들이 바로 비선이고 흔히 말하는 그 사자라고 표현되는 이상한 죄주꾼들이 모이는데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윤석열 씨 부부만 명태균을 애호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명태균 이름에 얹혀 있는 유명한 이 정치인들 죄다가 그렇다면 뭘 목적으로 정치를 했는가, 그동안 해온 정치가 뭔가, 그곳의 정치 풍토가 무엇인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자, 오늘 이 방송에서 좀 더 놀라운 소식들 전해주기로 네. 하고요. 지금 8,4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오늘 이 방송이 널리 퍼져나가서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접근해보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은 어떤 관계였고 어떤 대화를 해갔는지.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할 것은 영상은 있지만 제가 말로 이제 공개할 게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인상평을 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또 까무라칠 건데요. 그것도 오늘 제가 며칠 동안 취재를 통해서 네. 김땡땡 소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내용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주변 사람한테 많이 알렸기 때문에 과시용으로 이 방송 나가는 순간에도 동시 접속하시는 분들이 거의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요. 맞아요. 그대로 듣고 계십니다. 이러다 10,000명 될 것 같아요. 오늘 10,000명이 뭐 넘겠죠. 그런데 이제 스픽스가 열심히 잘한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자랑질 할 게 아니고 네. 있는 실제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던져드리면서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해드리는데요. 자,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 대표인 김땡땡 소장은 네. 이렇게 들었답니다. 명태균 대표로부터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가 했던 말이 본인은 갈비탕을 먹고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딱 대면을 했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네요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네. 제가 김땡땡 소장으로부터 들었고 이 말을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본인을 처음 봤을 때 했던 소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갑 선생님을 처음 뵙고 조상의 공덕으로부터 세상에 오신 분이네요. 그거 무당이 하는 말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일반 사람은 아니네요. 저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두 분이 주술적으로 통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순간에 대통령 부부를 그 당시에 검찰총장 부부를 만난 자리에서 네. 뭐라고 아까 했습니까?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준비해 주시고요. 미치겠다. 한 번 더 보실래요? 장리무사 말씀. 예. 그 영상 잠깐 다시 한 번 더 주술사?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총장님은 장리무사, 사모님은 안전뱅이 주술사. 그렇기 때문에 안전뱅이 주술사는 밖에 나가면 없겠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안전뱅이가 어떻게 밖에 나가냐. 집안에서 계속 살아야지.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장리무사의 머리에 올라서 어깨에 올라서 타고 나갈 수밖에 없다. 했다는 거죠. 근데 언제 했는지는 실제 뭐 처음 만나서 그런 말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말이 오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의 실력입니다. 자,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뜻밖에도 오세훈 후보가 국힘의 후보가 되고 안철수 단일화를 통해서 당선이 되어버립니다. 6월 11일입니다. 나경원, 이준석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또 누가 이깁니까? 이준석? 이준석이 돌풍을 일으키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말에 의하면 2월 7일 정도, 2월 초 중순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때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나게 되죠. 그로부터 불과 10개월 동안 있었던 국힘 경선 과정에서 일일이 코칭을 했다.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는 매일같이 전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실력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평가, 김정욱 박사님, 근데 조상의 음덕으로부터 공덕으로부터 세상에 나오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제가 길거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 도를 길거리에 아십니까?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매우 초현실적인 거죠. 만약에 소위 권력과 대한민국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뭐요? 조상의 공덕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요라고는 얘기가 오간다면 그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소위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거짓말은 했어요. 본인이 오늘 그 라디오에 오늘 나와서 한 거는 6월 달에 만났다 최초로
윤석열 부부 내외를. 그러면 제가 착오한 겁니다. 네. 6월 달에 만났다가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가 그러면 6월 달에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두 가지잖아요. 6개월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커폰을 켜놓고 윤석열 내외와 명태균 씨가 통화를 했다. 잡담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대선 경선에서 이길 것인가? 또 그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만난 계기가 조상의 공덕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라고 시작된 거잖아요. 네. 이건 매우 초현실적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나온 얘기가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감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감별이라는 게 우리가 인수위에 오는 사람들의 감별이라는 건 얼마만큼 국가를 잘 운영할 것인가? 전문성. 그 사람은 얼마나 도덕적인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상의 공덕으로 세상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따진다면. 그럼 태생부터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그러니까 김종욱 박사가 이제 초현실적으로 들은 얘기를 저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석을 해볼게요. 해주세요. 네. 예, 안진뱅이 주술사는 김건희고 그다음에 윤석열은 장님무사라고 그랬어요. 안진뱅이 주술사가 시키는 대로 장님무사는 안 보이니까 마구 칼을 휘둘러요. 그런데 주술사가 이렇게 휘둘러 저렇게 휘둘러 조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진뱅이 주술사는 그 무엇을 얘기했을 것이냐, 그 무엇의 내용은 명태균한테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는 정치를 잘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보호하려는 거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대선 기간 내내 아침마다 스피커폰 켜놓고 의논하던 상대가 대선이 끝나서 대통령이 되면 그 의존도가 줄어들겠습니까? 아니겠죠. 명태균 씨 자기 발언도 그랬어요. 그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아크로비스타 와보기나 했어? 뭘 아냐고. 그러면서 그 정책 결정에 주요한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그거 아무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해요. 뭐 본인이 다 알 수 있겠죠. 제일 많이 가서 제일 곁에 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를 종합해서 최주 걸러서 딱 정리해내면 국정 운영을 명태균이가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그리고 선거 기간에 하고 자기는 그림자로 사라졌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확인되는 게요. 2022년도 9월 달에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을 했을 그때도 때 힘을 발휘해서 했다. 그게 9월이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말에 의하면 10월, 11월 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본인은 그 텔레그램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적어도 2022년도 9월, 10월, 11월 달까지는 중요한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텔레그램으로 자기가 조언을 했건 아니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진뱅이 주술사에게 어떤 핵심적인 요점을 줬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계속 뒤에서 사주를 했겠죠. 그렇다면 국정에 개입한 거죠, 그건. 뭐 달리 어떻게 표현할 그동안 수 있습니까? 외교에도 실질 대통령은 김건희하라고 우리가 자조적으로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나가면 실질 대통령이 명태균이었네. 이런 얘기까지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친윤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면서 친윤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판을 짜고 그림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와 판을 짜고 이것이 내부 충돌이 있어서 끊임없이 친윤 이슈를 가지고 갈등을 하게 되죠.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총선이 오죠. 본인 뜻대로 시도를 했죠. 결과적으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단수면 좋지. 경선해야 되지. 이미 저희 취재에 의하면 그 이전에도 몇 개월 동안 명태균, 김영선은 김건희 여사와 접촉을 시도하면서 끊임없이 로비를 했다. 이것은 국힘의 최고위 관계자에게 지금 듣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2년 동안 명태균은 뭘 했느냐? 지금 돌아서서 포기 먹고 나가서 개혁신당에 김영선을 보내고 어떻게 하겠다 했던 거 있죠. 이것이 포기가 되는 시점이 있었겠죠. 네. 그때 개혁신당과 손을 잡는 거죠. 그리고 3월 5일 아까 페이스북 보셨죠? 거기에서 김영선이 있었다. 3월 5일. 자, 이게 나옵니다. 경희궁의 아침 1521호. 이게 상징하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마치 우리가 괴기 소설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지만 저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 사무실이었다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총선 한 달 전이네. 한 달 전입니다. 네. 자, 이것을 이제 이어보면은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명태균은 누군가와 딜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별의별 이야기가 있죠. 지금 경남 창원에 가면요. 기자들이 제가 봐서는 한 50명 정도 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 진짜요? 거기에서 무슨 단지를 만들었다. 와. 어떤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 명태균이 개인 돈이 있다 없다. 온갖 취재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취재하기 위해서 와 있다는 거고요. 네. 돈 이야기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될 건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흥분할 일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다시 미래한국연구소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김땡땡 소장이 조금 전에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고소를 하라 나를. 네. 주인 밝히자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끝부분에 그 내용 있는 거. 네. 그러면 지금 명태균 바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명예도 훼손되고 하니까 그쵸. 고소해서 시집이 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욱 박사. 제가 볼 때 명태균 씨는 고소하지 못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를 하게 되면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대통령실도 지금 고소고발 못하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면 네. 거짓말이야. MBC 얼마나 작사를 냈습니까? 고소고발을 하고. 저는 사실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짓말을 왜 했을까?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면 거짓말한 이유는 자기 위법사항을 숨기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드러나게 되면 명태균 씨는 위법의 증거로 기소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위법을 왜 했습니까? 본인이. 위법의 대상이 누굽니까? 대통령 내외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딜을 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고소고발하는 순간 실체는 드러난다. 실체가 드러난다는 건 단지 거기 미래한국연구소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내외부터 시작해서 명태균 씨까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걸려있는 분들 있잖아요. 무슨 뭐 친윤으로 불리는 뭐 윤환홍 뭐 많은 분들 뭐 올라온 게 당신 나한테 왜 돈 안 줘? 이런 얘기 하잖아. 윤환홍 의원한테는 당신한테 돈 안 준 게 있잖아. 네. 이런 얘기 하는 걸 보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들어가서 수사가 진행되면 그 주변에 본인이 얘기했던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법 사항들이 그냥 우르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은 인터뷰 하잖아요. 명태균 씨가 CBS에서도 인터뷰하고 뭐 응하는 대로 다 하는데 왜 국감에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감은 강희경 씨가 회계와 관련된 부분을 하지만 요청했잖아요. 국감에서. 요청을 했지만 네. 그래서 김영선이 나가면 자기 나가겠대. 아니 인터뷰에 그러니까 국감에는 나오지 않고 여러 언론사를 자기가 선택해서 인터뷰를 하고 등등을 행위별로 보지 말고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자고요. 한 덩어리.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맞기? 지금 뭐 하고 있겠냐고. 내가 명태균이 돼보세요. 내가 뭐 하고 있겠냐고. 살려달라고 이제 해야죠. 김건희랑 딜하고 있겠죠. 네. 그 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인데 그래 명태균이 잘못한 걸로 다 뒤집어 쓰고 일을 끝낼 수 있고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모든 일은 마치 박근혜 때 최순실이 모든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서 근데 그 실패했죠 결국. 실제로 그때는 제가 이해하는 한 박근혜도 최순실도 아니고 그때 대통령은 김기춘이 다 한 겁니다. 진짜 완전히 90%의 국정을 김기춘이가 다 했어요. 근데 어쨌든 최순실이로 이제 다 몰아가서 그에 관한 시선이 쏠려가면서 대통령이 모면하려던 게 이제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국정 혼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정말 능수능란한 사기꾼 명태균이 저지른 거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순진해갖고 거기에 살짝 속아 넘어간 건데 그렇게 크게 의존한 건 아닙니다. 쪽으로 몰아갈 선택이 하나 있고 뭐 또 반대도 있는데 아무래도 명태균에게 시선이 쏠리게 하는 게 용산도 명태균도 서로 좋은 에브리바디 해피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왜 해피하냐면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 좀 받고 가령 징역 좀 산다 하더라도요. 그 이후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 풀려납니다. 아들이 어디 들어가서 50억을 보너스 퇴직금으로 받아도요. 그 아버지가 무죄 받는 세상입니다. 사법은
사법을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대로 갖고 놀기 때문에 명태균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상황이 잠잠해지고 그다음에 윤석열도 탄핵되거나 사임 위기에 몰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만 생각할 테니까 지금 흩어지고 있는 홍준표 어땠고 나경원과 어땠고 뭐 이건 재미로 듣자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들이 참 정말 구질구질한 정치인이었구나. 이것들이 어떻게 나라 국정의 주요한 인물이었나 이 생각은 명확히 들어요. 하지만 결론은 명태균이 딜을 해서 윤석열과 어떤 전략을 내놓느냐인데 그 전략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잡혀가든 그 반대로 그냥 수수방관하든 결론은 명태균이 자기가 끌어안고 모면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누구 쪽으로 그렇게 갑니까? 지금 나라 살림 다 말아먹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힘든데. 아니 비선에 의존한 게 무슨 제목을 붙일지 모르지만 윤석열 씨 자체는 대통령으로서 이건 뭐 탄핵보다 더 심한 거 없어요. 지금 최순실이 억울하다고 매일매일 울 지경이에요. 이 정도는 국정농단이죠. 댓글로도 지금 뭐 말도 안 돼요. 박경원님은 최순실이 제일 그래요? 억울하다. 혼자 감옥에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야당이 더 강하게 이제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전 사안은 없을 거라고 봐요. 방근님께서도 심각하네요. 이건 정말 큰일이네요. 네. 김성란님, 김성우님, 뭐 홍일표님 여러분들이 룽지맘님은 그냥 잡아 넣어라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가리키는 달을 보는 것이다. 김로저님. 지금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비교적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충격적인 것 하나, 두 번째는 정말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오늘 미래한국연구소 김땡땡 소장을 통해서 명태균 대표가 듣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고소를 해라. 그러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지지분인 뭐 넉장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대구지검 출신 법조인 한 분을 만나니까요. 야, 대한민국이 진짜 망해도 이건 완전 망했다. 어떤 한 사람이 국정정체를 대통령과 영부인과 관련된 일을 거기다가 그 유명 정치인들과 관련이 있고 불협화음이 아니라 비리나 불법 사실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수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 검찰에서 하듯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질로 찌게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나라냐. 보수정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용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 이렇게 여기까지 나온 일을 통틀어서 만약에 제대로 된 언론이 있어서 기사를 쓴다면 제목이 딱 나옵니다. 윤석열은 명태균이 조종하는 장님무사였다. 네. 그게 좀 적나라하게 입증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수사 못합니다. 공수처 수사사부는 너무 수사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금 불기소하겠다는 입장이 강해요. 내부에. 지도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명품백도 무혐의 종결 처리했고 도이치모터스도 그 엄청난 검찰 진술 내용이 밖으로 튀어나옴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 김건희 씨를 불구속하겠다는 입장이 많은 상황이고 지금 명태균 씨는 어떻게 하냐면 언론을 지금 골라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터뷰하느냐? 기자를 만나요. 자기가 유리한 내용들을 딜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언론을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김현정 뉴스쇼 내용 들어보십시오. 무슨 내용이냐면 앞으로 나 건들지 마 누구도. 이 내용이에요. 실제로 들어보면 아무도 건들지 마. 그다음에 내가 대통령 내외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무엇을 했는지 지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든지 문제를 해결해. 본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한테 누군가 전화 온 게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건이 있기 이전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2번이나 내려왔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방식으로 명태균은 권력과 딜을 치고 소위 검찰 수사를 무마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자기가 벗어날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계속 저는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은 그러면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나요? 이대로 그냥 그 명태균의 전략대로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게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태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중요하지 않죠. 윤석열이죠 문제. 그럼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제일 중요하죠. 야당 입장에서는 명태균이 유익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말 예의주시한다는 그 뻔한 얘기가 이 경우에 딱 들어맞는데 굉장히 그동안 소득이 없었던 게 아닌 게 이 명태균 소동에 의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선거 기간 동안에 여권의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는 이제 많이 나와서 거기서 사실관계가 더 나와봐야 이제 법률적 사항들 우리가 별로 관심 가질 필요 없는 그런 것들로 흘러갈 텐데 문제는 이렇게 흘러왔듯이 앞으로도 이렇게 갈 텐데 이제 명태균만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비선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또 이권을 지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랑 이권 추구를 위해서 뭔 짓을 했다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곧 나오겠죠. 그건 뭐 모든 기자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도만 큰 거 하나 터진다고. 그거 뭐 앞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것도 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두 부부가 권력을 차지하고 앉아서 저지르는 일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고 북한 무인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의 하루하루를 겪고 있는 게 더 문제여서 지금 오윤혜 씨 불만 말하죠. 야당은 지금 뭐해요? 왜 이렇게 무력해요? 야당은 지금 염려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결단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큰 틀에서 국가를 어떻게 유지하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처신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국감장에서 발언을 가만히 보세요. 일단 그 국민들이 21일이죠. 아마 네, 법사위에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스픽스에서 소위 강희경 씨의 직접적인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만만치 않은 사건이구나라고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모든 언론이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스픽스를 다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그러니까 엄청난 파장이 있었던 건데요. 만약에 21일 날 법사위장에 나와서 직접적인 목소리로 하나하나의 사안들을 얘기하게 되면 저는 국민들의 분노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지금 공개되는 겁니다만 김땡땡 씨라고 하는 분의 직접 못 나오시더라도 소위 자세한 녹취 내용을 가지고 21일 날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하나 사안을 얘기하게 되면 저는 이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다를 거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노와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체를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명태균이 하는 말에 일일이 팔로우해서 그걸 대응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저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야당 얘기를 왜 하냐면요. 명태균이 결국 문제인 이유는 김건희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를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발을 하든 조사를 하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다 명태균이 무슨 말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무슨 말 하면 그게 거짓이야. 알바노. 알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거짓을 하든 진실을 얘기하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도 국정농단을 해왔다는 게 진실이잖아요. 그 사람이 검찰에 끌려 들어가면요. 우리는 이만한 정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냅둬요? 검찰은 또 허위 정보를 계속 흘립니다. 이 서초동 편집국장 한동훈 씨가 그쪽에 근무하던 시절에 당대표가 앉은 시절에 그가 조각내고 토막내서 요리해갖고 내놓은 정보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역설적인 얘기인데 지금 바깥에서 마음껏 명태균 씨가 떠들고 있는 게 잠시지만 더 다행인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들고요. 그 지난 주말에 좀 뭐 개인적인 얘기하기 그런데 어떤 자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뭐 이런 말해도 되나? 말하지 말아요. 말 좀 하십시오. 말하지 요즘 뭐 가능한 말씀 많이 해주시죠. 시청자들이 더 신뢰감 있게. 김용민 의원이 이제 잠깐 오게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한 사석이에요. 완전한 네. 사석에서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몇 번을 그 말을 하더라고. 이번에 끝내야 됩니다. 이번에 끝내야 돼. 예의주시하고.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 큰 문제 앞에서 내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거야. 이번에 끝내야 됩니다. 하여튼 믿을 곳이 야당밖에 없어서 가슴이 그래요. 너무나 뭉클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인데 만약에 이 내용을 스픽스가 아닌 곳에서 김건희와 명태균이 처음 만났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듣는다면 그다음에 윤석열 내외가 명태균 씨 두 사람을 만난 명태균 씨의 본인의 설명이 장림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위는 그냥 제가 추락하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어?
저걸 내버려 두고서 국가가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스픽스에 계신 분들만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다 아시니까 또 내일부터 보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 분이 자, 함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CBS에서 오늘 네. 자 그러면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을 하니까 내가 얘기하면 뒤집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자신감이. 대선 때 이건 오늘 한마디도 안 안 했습니다. 합니다.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뒤집어진다고 했잖아요. 어저께 스픽스에서 여러분 커뮤니티에 이런 이제 민심 체크라고 우리가 재미삼아 이렇게 뜻을 물어보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명태균이 더 큰 폭로를 예고하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부부를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1번 본인은 진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건 3%, 2번 평상시 허풍을 떠는 습관 때문에 2%, 네. 3번 구속시키면 전부 다 까발리려고 93%, 잘 모르겠다 1%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표를 5만 5천 명이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내줬어요. 명태균 대표한테. 네.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제가 이제 본인 앞에서 태양되겠다고 해서 제가 비판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네. 명태균 대표가 답변을 이렇게 왔습니다. 전 대표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됐다는 건가? 그러면.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 네. 본인이 저는 두 갈래 길에 서 있다고 봐요. 진실을 밝히고 사인은 공인보다도 훨씬 더 그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책임이 덜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공익제보의 위치에 설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가면서 윤석열 정권을 지키는 데 노력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드러났는데 이미 당사자가 다 들고 일어나는 판에 그때 그러면 본인이 정말로 책임을 다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도록 해야 한다. 조금 전에 저는 김갑 선생님께 말씀대로 차라리 구속이 안 되고 밖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을 뭐 그래 이런 사람 당장 감옥에 넣어야 되지라고 하는 그 감정과 우리가 이것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이성의 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신용불량자에 어쨌든 약간 조작을 하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뀝니까? 그냥 도덕과 양심의 영역으로 쳐다봐서는 안 되는 네, 문제 안될것 같고요. 같아요. 그냥 사실관계인데 제가 요즘 좀 자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거명하면서 굉장히 험하게 비판하는 정치 평론가가 있습니다. 어쩌면 스픽스에서 나올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네. 정말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네. 그는 보수 여권의 평론가라고 하지만 정말로 바른 소리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도 비판하고 이 보수 여권의 정치 행태를 아주 세게 또 설득력 있고 그다음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서 경험에 의존해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솔깃하고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단 하나의 목적을 갖고 저걸 하고 있더라고. 이 보수 내 자체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신뢰를 얻어요. 그 신뢰를 모아서 한 방에 이재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말을, 옳은 말을, 바른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하고 실제로 저 사람은 내용을 많이 알고 있구나. 그 신뢰가 엄청 커. 신뢰와 많은 정보가 그 사람에게는 무기예요. 네. 그걸 다 모은 다음에 이재명에 관련된 맨 끝에 얘기 한마디 나올 때 이재명을 죽여버리면 그 말에 얼마나 무게가 실리겠냐고. 와, 저게 전략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고 요새는 좀 자제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명태균 씨도 이제 같은 논법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명태균 씨도 결국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정치를 뒤에서 주물럭주물럭 했다 하는 그 자부심이 있더라고. 자부심 가질만 하더라고. 전화해서 김종인도 만나고 나경원도 만나고 홍준표도 뒤에서 조절할 정도면 자부심 가질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었던 사실의 조각들이 있어요.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사실의 조각은. 그건 엄청나게 소중해요. 근데 결론은 이제 자기가 모면하거나 이걸 얻는 그 결론은 알 바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뭐 명태균이가 살아나든 뭐 감옥을 가든 돈을 잃든 돈을 벌든 그거 관심 있는 그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거에 놀아나는 핵심 윤석열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캐 들어갈 것이냐 지금 이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